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부정적분을 들어가기에는 애매해서 오늘은 딱 2단원 끝내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부정적분 3단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죠? 드디어 3단원이네. 진도는 다음 주까지 무난하게 마무리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도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다다음 주부터 교재를 뭐 할지를 좀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어서 다음 주 중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미리미리들 주문하세요. 그래서요 교재를 좀 바꿀까 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봅시다. 마포에너키 2번에 fx, gx가 저런 식으로 돼 있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fx, gx를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어 보시면 x 4제곱에 플러스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9x가 있고요. 뭔가 쓰다 보니까 한 것 같다. 크다. 2x 세제곱에 플러스 5x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지금 a라는 미지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a 말고는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x 4제곱에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5x 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8x가 될 거다. 그런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는 y를 붙여서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내려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y'은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8이고 얘가 4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써보면 마이너스 1로 되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될 거고 여기에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이 중근이고, 그러면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 중근은 좌우에서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 중근이 아니면 좌우에서 부호가 변한다. 근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얘를 따라갈 거고, 양수니까 여길 따라갈 거고, 얘는 중근이 아니니까 바뀔 거고, 얘는 중근이니까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직접 다 넣을 필요 없다고. 그럼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네요. 감소하다가 멈췄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근데 얘가 항상 마이너스 a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맞죠? y는 마이너스 a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된다?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볼게요. 2 넣어보시면 4, 4, 16에 마이너스 6, 4, 24에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4보다 밑으로 가야 된다. 24는 a는 24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속도 볼게요. 속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속도가 나오는 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속도는 원래 과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데 진짜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죠. 뜬금없이. 그 이유가 뭐냐면 봐봐. 우리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니? 즉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불러?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죠. 맞죠? 근데 그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 우리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또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구하죠. 그치? 그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또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그 정의를 내가 풀어서 써보면 뭐냐면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접선의 기울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문자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x분의 y가 되는 거야.
만약에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또는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가 y에 대한 x의 변화율을 찾아라 라는 말로 바뀌었으면 y분의 x가 됐을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속도라는 애가 나오잖아. 속도라는 애가. 근데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정확히는 평균 변화율과 연결되는 게 이제 평균 속도니까 평균 속도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시간에 대한, 우리가 시간 앞으로 t라고 쓸 거니까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는 평균 속도, 얘를 정확히는 평균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평균 속도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뭐가 된다? 델타 t분의 위치를 이제 x로 표현을 하는데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델타가 변화량 또는 증가량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얘가 뭐로 바뀌었어? 순간 변화율로 바뀌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뭐로 바뀌겠어? 순간 속도로 변하는 거예요. 순간 속도란 무엇이냐? 1초일 때 그 순간의 속도 이 말이야. 1초일 때의 속도, 2초일 때의 속도, 3초일 때의 속도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불렀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불렀고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불렀어? 미분계수라고 불렀죠. 맞지? 그래서 우리 미분계수 어떻게 구했니? f'x라는 도함수를 구해놓고 그 x에다가 a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f'A,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됐지? 같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순간 속도란 무엇이냐? 속도가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잖아. 맞죠? 그럼 순간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위치를 미분해요. 그 다음에 t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는 보통 x라고 표현을 해서 이 위치를 다른 말로 쓰면 xt라고 쓰거든. t에 대한 위치 이런 뜻으로. 그럼 걔를 미분하시면 걔가 속도가 됩니다. 그 관계예요. 그래서 미분해서 속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거야. 그럼 가속도란 무엇이냐? 가속도란 무엇이냐?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뭐야? 가속도는 이제 x't를 우리가 앞으로 속도니까 vt라고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가속도는 at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그 가속도 at는 무엇이냐? 속도를 미분하시면 돼요. 속도를. 알겠죠? 이게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위치는 xt라고 쓰고 속도는 vt라고 쓰고 가속도는 at라고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고요. 위치에 따른 도함수고요. 그 다음 가속도는 속도에 따른 도함수입니다. 그 말은 위치를 두 번 미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됐나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만. 알겠죠? 이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앞에 설명했던 건 다시 설명해드리면 속도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미분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결국에 속도는 변화율에 대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각각 속도와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우린 그 변화율을 배웠고 앞에서, 그리고 그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라는 것도, 미분계수가 된다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위치의 미분을 구하여라, 정확히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는 뜻인 거고, 가속도를 구하여라, 속도의 미분계수를 구하여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사실 너네가 속도가 여기 왜 나왔어?는 별로 안 궁금하잖아. 맞죠? 저번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니? 문제 푸는데 그런 얘기 안 했어 내가? 했어? 했지. 문제 푸는데 필요 없어요. 얘가 왜 나왔는지는 그냥 나왔으니까 하면 되지. 근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이제 한 번은 드린 거고.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결과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책에서 이런 것도 나와요. 속도의 절대값은 속력이라고 한다. 얘는 사실 뭐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속력은 방향이 없어요. 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는 거야.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 무조건 플러스만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결국 저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시각에 대한 변화율에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문제 보면서 합시다. 알겠죠? 이거 똑같아요. 봐봐. 속도에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뭐야? 길이를 미분하시면 나와요. 뭔 소린지 이해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다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은 위치를 미분하면 나온다. 그럼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은 거리를 미분하면 나온다. 어려운 말 아니죠? 또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미분하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화율을 앞으로 우리 미분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속도랑 가속도는 따로 이름을 붙인 거고 얘네들은 따로 이름이 없는 애들인 거고 그 차이인 것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서 할게요. 문제 보면서. 그러면 맞불 개념기 1번 볼게요. 맞불 개념기 1번에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가 x가 제다. 그런데 지금 봐봐. 높이라고 돼 있잖아. 높이는 기준이 바닥이지. 맞죠? 그러니까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지면으로부터의 위치를 높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높이와 위치는 같은 말이야. 사실상 기준만 다른 거지. 알겠죠? 그래서 x가 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최고 높이에 도달한대요.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건 뭐의 최대값이란 소리야? 높이의 최대값이란 소리죠. 그치? 근데 높이가 뭐야 지금? 얘지? t에 대한 2차 함수죠? 그치? t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은 어디서 생길 것이다? 어디서? 꼭지점에서 생기겠죠. 꼭지점에서. 맞죠? 맞죠? 여기다 써보면 x는 정리해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5t제곱에 플러스 20t에 플러스 25라고 돼 있고 얘 꼭지점을 구하면 답일 거라고요. 꼭지점은 어떻게 구해?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니까 2 t는 2. 그럼 최고 높이에서의 시간은 2초. 두 번째, 그때 높이는 2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40 플러스 25. 그러니까 뭐가 된다? 45. 그때 높이는 45m.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우리 이제 미분 배웠잖아. 좀 배웠으면 고급스럽게 풀자고. 뭐 사실 2차 함수여서 크게 상관없긴 한데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최대값이죠. 맞죠? 지금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 무슨 값이라고 불러? 극대값이라고 부르죠. 극대 어떻게 찾아? 미분에서 0점 찾죠. 미분에서 0일점 x'은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0인 점은 t는 2가 나오지. 근데 잘 봐. 극대예요. 극대는 미분 계수가 0인 점이야. 위치에 대한 미분이 뭐라고? 속도라고요. 위치에 대한 미분이 속도라고요. 즉 최고 높이일 때의 속도는 몇인 거다? 0인 거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위치의 미분은 속도니까. 그다음 두 번째,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야.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높이가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야. 0.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는 거야. 얘가 위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위치가 높이가 0이란 소리다. 그럼 얘가 0인 t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1, 5에 마이너스니까 t는 몇 초? 5초. 음수 초일 수는 없으니까. 그 5초일 때의 속도 구하래. 속도는 위치의 미분계수. 예. 5 넣으면 마이너스 30. 이렇게 답인 거예요. 마지막.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봐봐. 좀 처음이니까 25m 높이에 이렇게 있어. 25m 높이가. 여기에 사람이 서서 공을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지면으로 떨어뜨린 거야. 이때 이동 거리를 구하래. 근데 우리 최고 높이 몇 미터라고 구했어 이미. 1번에서 최고 높이를 45m라고 구했어요. 맞죠? 그럼 몇 만큼 올라간 거고? 몇 만큼 올라간 거고? 20m만큼 올라간 거고, 그 다음 몇 만큼 내려온 거야? 45m만큼 내려온 거야.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몇 미터야? 65m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말 그대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보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만큼 움직였겠죠? 뒤로 간다 그래서 이동 거리가 음수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20m만큼 올라갔다가 45m만큼 내려왔을 것이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65m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지금 막 밑에 막 적혀 있잖아. x는 0일 때의 조건은 땅에 떨어질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속도가 0일 때의 조건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다음 운동이 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지금 외우지 마. 받아들여야 돼. 머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겠죠? 보여드렸어요.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왜 속도가 0이 돼? 2차 함수처럼 생겼고 그때가 극대잖아. 극대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고 위치의 미분계수가 곧 속도가 되는 거니까 속도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 이런 거 본 적 없니? 요즘 너네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어떤 애가 막 달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 원래 어떻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떨어져? 여기서 갑자기 멈췄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야?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멈춰요. 이렇게 외우든가. 근데 너무 초딩 같잖아. 초딩 그러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죠.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전에 멈춰. 떨어지기 전에 멈춰. 그 다음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 최고 높이에서의 속도는 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58번에 문제는 안 풀 거고요. 얘만 보고 갈게요. 속도가 같아진대요. 속도는 위치의 미분. 속도가 같아진다는 건 미분계수가 같은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계수가 같은 점을 찾아서 사이의 거리잖아. 어떤 애가 5의 위치에 있고 어떤 애가 10의 위치에 있어. 그럼 그 사이의 거리는 뭐야? 5죠. 사이의 거리는 위치의 차예요. 그럼 거리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절대값 씌우시면 돼요. 둘 뺀 다음에.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맞풀 개념기 2번. 맞풀 개념기 2번에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60t-5t제곱이다. 제동을 건 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열차가 쭉 가다가 제동을 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잖아. 맞죠? 맞죠?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서서히 멈추다가 이제 결국엔 멈추겠죠. 맞죠? 그랬을 때 제동을 건 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속도와 가속도는 뭐다? 위치의 미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속도는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VT는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60. 그 다음에 가속도는 AT는 한 번 더 미분 마이너스 10. 괜찮아?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번째, 제동을 건 후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래.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 봐봐. 이거를 사실 좀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그 학생들을 이해 못하겠는데,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 그럼 언제까지 제동을 해? 열차가 제동을 딱 걸었어. 브레이크를 밟았어. 쉽게 말하면.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브레이크 밟고 있어? 멈출 때까지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보는 거야? 멈출 때까지 보는 거죠. 그럼 멈출 때의 속도는 몇이야? 0이겠죠. 이거를 막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맞죠? 제동을 걸고 나서 멈추면 멈출 거 아니야. 그냥 끝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은 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속도가 뭐인 거? 0인 거. 그러니까 t는 몇? 6.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내가 t에다가 6을 한번 넣어볼게. x가 뭐라고? 움직인 거리니까 그냥 t에다가 6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6 집어넣어보시면 360 마이너스 66에 36에 5 곱하면 180이네요. 180. 그러니까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는 180m가 된다. 끝이에요. 별거 없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뭐 dt분의 dx, 뭐 dt분의 dv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냥 미분해라 라는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61번 봅시다. 561번 보기 전에 560번부터 볼게요. 560번. 560번에 봐봐. 앞서 얘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속도가 플러스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는 거야?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뒤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운동 방향을 바꿨대. 앞으로 가다 뒤로 가든 뒤로 가다 앞으로 가든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건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러면 여기 봐봐. 점 P에 운동 방향이 바뀌었대. 그런데 그 바뀐 위치가 어디래? 원점이래. 그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 바뀌는 딱 그 순간의 속도는 몇이겠어? 0이겠죠.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분할게요. x'은 3t제곱에 마이너스 12고 얘가 0인 점을 보겠다? 그럼 t제곱은 4인 거고 t는 2다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 쓰실 필요 없어요. 맞죠? 시간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몇 초일 것이다? 2초일 것이다. 뭐 t가 2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가 원점이다. 2 집어넣으시면 8-24 플러스 k가 원점이라는 건 0이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k는 16이다. 이렇게 보겠죠. 됐니? 그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를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속도, 가속도는 그 상황 자체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0이다, 뭐 위치가 0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될 거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1번 보시면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해드릴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됐느냐. 얘를 그냥 여기서 딱 놨대. 놓으면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쭉 떨어지겠죠. 그럼 쭉 떨어지다가 얘랑 먼저 부딪힐까? 이 지표면과 먼저 부딪힐까? 쭉 떨어지면 어디부터 부딪히겠어? 경사면이랑 먼저 부딪히겠죠? 그 경사면에 부딪힐 때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속도를 알려면 우린 뭘 알아야 되고? 위치를 미분해야 되고. 그런데 위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HT는 21-5t제곱이라고. 그럼 적어볼게요. HT는 21-5t제곱이고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H'T는 마이너스 10t가 된다. 얘가 뭐다? 속도다, 속도. 우린 속도 알고 싶은 거니까. 속도 알고 싶은 거. 그럼 얘가 쭉 내려왔어. 그럼 여기 언젠가에 이렇게 부딪힐 거야. 경사면에 이렇게 부딪힐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돼? 속도 구했으니까 t만 알면 돼. 맞죠? 그럼 여기가 부딪힐 때의 시간을 어떻게 구할 거냐? 딱 부딪힐 때 시간을 지금부터 구해 볼 건데 우리가 높이에 대한 식은 알고 있죠? 높이에 대한 식은? 그러면 여기 딱 부딪힐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높이가 몇인지를 알면 시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높이가 10m야. 얘가 10이야. 그럼 이거 넘겨가지고 계산해서 t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여기 딱 부딪힐 건데 그때 높이를 구하면 시간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높이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서 수직을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각도 몇 도겠니? 요 각도 30도죠? 맞죠? 여기 60도니까 30도지? 요 반지름 0.5죠? 그럼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그럼 이 길이는 몇? 1. 그러니까 높이가 몇일 때구나. 높이가 1일 때 경사면과 부딪히는구나. 그럼 계산해 보시면 t제곱은 4가 나오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는 양수니까 t는 2겠죠.
그래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속도는 몇이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미분에도 속도가 나오고요. 적분에도 속도가 나와요. 그럼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속도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 근데 보통 적분에서 나와. 그렇죠? 보통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미분이랑 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적분을 배우면 알겠지만 미분이랑 적분이랑 뭐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서 뭐 적분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결국엔 나오지만 이제 미분을 모르면 적분을 할 수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3번 볼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의 위치 x가 제다 점피의 방향이 바뀌는 시각. 운동 방향 말하는 거겠죠.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언제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의 부호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건 0일 때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x 프라임 미분해서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2t에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얘가 0인 점을 찾겠다. 그럼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 3t 제곱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 1에 5,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는 뭐다? 3분의 5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t가 3분의 5일 때 속도가 0이다.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한 번 더 미분하면 x2'은 마이너스 6t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3분의 5 집어넣으시면 답이겠죠. 3분의 5 집어넣으시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쉬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뭐 어려운 문제들 아니니까 속도는 그래. 속도는 뭐 나와봤자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각각 J와 J라고 하겠다.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다. 속도가 같아진다는 건 미분계수가 같아진다는 말이죠. 그럼 각각을 미분해 보시면 얘는 4t 세제곱에 마이너스 18t 제곱에 플러스 24t고요. 얘 미분하시면 m이고 이 둘이 같아지는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저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3개다. 근데 그냥 3개다야? t는 무조건 뭐여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수근이 3개인 거야. 알겠죠? 항상 여기 속도에서 주의해야 될 거 t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양수. 그렇기 때문에 양수근이 3개인 거야. 알겠죠? 그럼 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왼쪽 거 그래프 그려보시면 미분하겠죠? 12t 제곱에 마이너스 36t에 플러스 24가 되고 얘가 0인 점을 찾으면 12로 묶으면 t제곱에 마이너스 3t에 플러스 2고 t는 1 또는 2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다?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일 것이다.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은 1 넣으면 10. 그 다음 2 넣으면 84, 32. 계산이 안 된다. 32, 4, 72, 마이너스 72, 48. 계산하면 88? 어디 돼요? 나 지금 수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맞죠? 여기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일단 3개여야 되는데 뭐보다? 0보다 큰 게 3개여야 된다고요? 그럼 0을 집어넣어 보시면 0일 때 함수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0은 저 밑에 있어. 0일 때 함수값은 0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y는 m이라는 애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3개가 될 거다.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뭐다? 8과 10 사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66번 같이 봅시다. 566번. 566번에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566번은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하여 각각의 위치가 FT, GT인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건 결국 뭐가 반대다?
속도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반대인 시각을 찾아라 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각각 미분해 보시면 F'T는 4T-2고요. G'T는 2T-8이니까 둘의 부호가 다른 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직접 뭐 넣어서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 둘 다 어차피 직선이니까 F'T 같은 경우에는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겠네요. 2가 아니라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G'T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넣었을 때 0이니까 4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겠네. 좀 더 누워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럼 반대인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대겠죠? 맞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뭐 이거 567번 같은 거는 지금 문제에서 PQ에 중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점은 어떻게 구해? 더한 다음 반 나누죠?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반 나누면 중점의 위치가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그 중점의 위치 가지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4번까지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거 가지고 그냥 추가적으로 뭔가 나왔을 뿐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후에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속도 그래프가.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분 문제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적분 문제에서도 속도가 나오는데 뭘 잘 봐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무슨 그래프인지를 잘 보셔야 돼. 무슨 그래프인지를.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물어보는지를 봐야 되는데 뭘 물어보느냐? 움직이는 방향은 속도의 부호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위치는 원점이다 라는 건 X값, 위치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이의 가속도, 얘는 뭐 대놓고 가속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봐. 이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X, 즉 위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미분이 속도 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미분이 가속도 인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로 기억에서는 속도 자체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그냥 보면 돼. 그럼 보시면 2초부터 5초까지의 속도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라는 건 계속 뒤로 움직였다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았어.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 뭘 물어보고 있다고? 원점을 물어보고 있다고. 봐봐. 원점이냐 위치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럼 위치 입장에서 속도 그래프는 무슨 함수의 그래프인 거야? 얘를 미분하면 얘잖아. 그걸 뭐라고 불러 우린? 도함수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위치 입장에서의 저 속도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뭘 기준으로 보고?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이 2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5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원점에서 출발한대. 0초일 때가 원점이래. 그럼 2초일 때가 원점이야? 당연히 아니죠.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가 원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가속도를 물어봅니다. 가속도는 위치의 뭐? 위치의 미분. 3초부터 4초까지의 가속도를 보래. 얘 미분하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생겼죠. 몇이야 접선의 기울기? 0이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0인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아니면 그냥 미분하셔도 돼요. 얘는 자, 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냥 직선이잖아.
요 3초에서 4초까지는. 그럼 얘 미분하면 그냥 0이 되죠.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적분을 다 배우고 나면 적분을 물어볼 때도 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해라, 뭐 이동거리를 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때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70번은 내가 풀어 드릴 테니까 569번 한번 풀어보세요. 569번. 얘는 이번에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위치 569번. 위치 그래프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 보고 뭘 물어보는지 따져보세요. 지웅이 정신 차리고! 이놈아! 학교도 안 갔다 왔으면서. 주영이랑 수아는 좀 이따 8시에 2호로 옮기자. 알겠지? 희연이 풀었어? 리을을 모르겠어? 그럼 리을 볼까? 지금 보면 뭐 앞에서부터 봐야 뭘 볼 것 같긴 한데, 일단 얘가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인데 지금 기억에서는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였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맞죠? 여기서도 속도를 물어봐. 그 다음에 원점을 2번 지난다 라는 건 얘는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얘도 속도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기억, 니은, 리을은 전부 다 속도를 물어봐. 속도는 뭐야? 위치의 미분이야. 맞죠? 위치의 미분이라는 건 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얘 자체를 보면 돼. 그럼 디귿부터 보시면 0에서 D까지 원점을 2번 지난데, 원점을 지난다는 건 위치가 0이란 소리잖아. 위치가 얘잖아, 그냥. 그러니까 위치가 0인 거 2번이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말이죠. 맞죠? 위치 자체를 보면 돼. 그 다음에 리을 보면 D에서의 속도, 그 말은 D에서의 미분 계수, 이 말이야. 그럼 미분 계수 그려볼게.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양수, 음수? 현아,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리을이 맞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속도는 위치의 미분이니까 미분 계수 보시면 됩니다. 미분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0번 볼게요. 이번에도 뭐야? 이번에도
위치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x 사이의 관계식 뭐 x는 ft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위치입니다. 위치. 항상 이것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얘는 위치다.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근데 그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즉 이 말은 속도.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실제로 움직인 거리라는 건 움직였다는 건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5에서 10까지 갔어. 그 5만큼 움직인 거죠. 다시 10에서 마이너스 5까지 왔어. 그럼 15만큼 움직인 거죠. 움직인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디귿에선 P의 속도가, 속도 바로 나와 있고, 속도가 C초 동안의 평균 속도와 같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미분 계수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과 같아진다. 미분 계수가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야. 알겠죠? 일단은 이 그래프 보면서 같이 합시다. 다시 기억 보시면 속도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하나만 있느냐 부호가, 속도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치의 미분. 위치의 미분이라는 건 위치의 접선의 기울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다가 뭐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어떻게든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 운동에 대해서 과학에서 배우신 학생들은 좀 더 생각하기가 편해요. 뭐냐면 위치가 증가했지. 그럼 앞으로 갔다는 소리죠. 위치가 감소했죠. 그럼 뒤로 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수학적으로 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건데, 그냥 운동 자체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위치 볼게요. 0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어? 위치가 3까지 갔어. 그럼 몇 만큼 움직인 거야? 3만큼.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내려갔어? 다시 원점으로 내려갔어. 그럼 몇 만큼 움직인 거야? 3만큼 움직인 거야? 맞죠? 그럼 거기 0에서 다시 어디로 움직였어? 10으로 움직였어. 그럼 몇 만큼 움직인 거야? 10만큼 움직인 거야? 그럼 얼마만큼 움직인 거야? 총 16만큼 움직인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인 거는 16이다? 맞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디귿. 점 P의 속도가 점 P의 C초 동안 움직인, C는 여기잖아. C가 여기잖아. 그럼 C초까지 움직인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 0,0과 C,10을 연결한 얘. 와, 뭐가 같다? 속도가 같다. 뭐가 같다? 미분계수가 같다. 같은 거 어디 있어? 여기 하나 있죠. 기울기 같은 거. 또 여기 하나 있죠. 그럼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나요? No.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기 전에 너네 혹시 하겐다즈 좋아하니? 하겐다즈 좋아해? 뭔지는 알지? 뭔지는 알지? 근데 이제 내가 원래 그 본가에 살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살 때는 우리 집은 베스킨라빈스를 되게 많이 먹거든? 베스킨라빈스를? 어렸을 때부터 베스킨라빈스를 되게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조금이라도 특별한 날이면 무조건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내가 생크림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좀 내가 입맛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생크림은 못 먹어. 근데 우유크림은 먹을 수 있어. 우유크림 뭔지 알지? 그러니까 우유로 수제로 직접 만든 크림 먹을 수 있어. 근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생크림을 못 먹어. 그러니까 먹으면 머리가 아파. 어지러. 실제로 어지러. 그래서 내가 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음식에 생크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선물로 막 케이크 같은 걸 받잖아. 그럼 비싼 케이크들은 그 수제 생크림이 들어가고, 그냥 그 파리바게트나 이런 데서 찍어낸 거는 그냥 생크림이, 공장에 찍어낸 생크림이 들어가잖아.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알아채. 한 입 딱 먹으면 바로 머리 아파.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무튼 그러다 보니까 생일이면 케이크를 안 먹어. 우리 집은 베스킨라빈스를 먹어. 무튼 그런데 또 이제 내가 입맛이 까다로운 게 뭐냐면, 베스킨라빈스에 되게 많은 아이스크림이 있잖아. 난 근데 먹는 것만 먹어.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새로운 맛을 싫어해.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퓨전 음식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뭔가 막 이상한 막 인절미 맛 뭐 이런 거 싫어해. 섞어놓은 거 이질적인 맛 싫어해. 그리고 세 번째가 씹히는 걸 싫어해. 초콜릿 무스 이런 거. 엄마는 외계인. 알갱이 있는 거.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뭔지 알아? 그런 거 막 먹을 때 씹히는 거. 아이스크림인데 알맹이가 씹히는 거 싫어해. 아무튼 그래. 그러니까 결국 내가 먹는 게 뭐냐면 초콜릿. 그냥 진짜 초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초콜릿. 아니면 요거트. 그 흰색 요거트 있어요. 아니면 레인보우 샤베트.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리고 이질적이지 않은 과일 맛. 이런 것만 먹어. 하여튼 그런 것만 먹어. 그런 것만 먹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안 먹었어. 잘. 가끔 이제 생일이나 이럴 때 먹었어. 본가 있을 때는. 생일일 때만.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먹어. 어렸을 때는 거의 한 2주에 한 번꼴로 먹었어요. 그럼 너네 베스킨라빈스 하나 사면 큰 거만 예를 들어서 패밀리 하나 사면 하루 만에 다 먹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먹으면 그 다음 게 생기는 약간 그런 수준으로 많이 먹었어. 어렸을 때는. 무튼 그랬는데 이제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제 좋아해서 이제 부모님이 거의 매번 사두셨는데 그럼 먹는 엄마 또 맨날 똑같으니까 맨날 사두셨어 그냥 집에.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안 먹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내 와이프도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군것질 자체를 좋아해 그냥. 근데 나는 군것질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군것질을 하면 밥을 못 먹잖아. 근데 나는 군것질하면 입이 달아져서 밥을 못 먹잖아. 그리고 배가 막 속도 안 좋고 하여튼 난 군것질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거지 군것질을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또 그런데 내 와이프는 군것질 엄청 좋아해. 그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나 젤리 같은 걸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서. 근데 내가 젤리는 먹지 말라 그랬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젤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먹지 말라 그랬고 아이스크림은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땐 더우면 먹잖아. 근데 또 아이스크림 중에 하겐다즈를 진짜 좋아해. 근데 하겐다즈가 너네도 알겠지만 비싸잖아. 그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하겐다즈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그거 맨날 보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저 돈을 주고 저걸 사 먹을 바엔 베스킨라빈스를 사 먹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럴 바에는 저기 가서 사 먹지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아이스크림 따위가 하나에 막 작은 거 조그만한 거 하나에 막 6,000원 7,000원 큰 거 사면 막 10,000원 15,000원 막 이러고 저걸 누가 돈 주고 사 먹었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걸 돈 주고 직접 사 먹는. 아무튼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초반에는 막 그런 건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사귀다 보니까 이제 하겐다즈를 먹고 싶다 그래서 뭐라 했어 내가 사귈 때는. 그걸 뭐하러 사 먹냐? 비싸기만 하고. 내가 안 먹어봤지만 그건 비싸서 맛도 없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잘 안 먹어줬어. 그랬더니 이제 혼자 먹은 거지. 혼자 사 먹은 거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나보고 하겐다즈를 하나 사달래. 하겐다즈가 땡기는데 집에 없다고 하겐다즈를 사달래. 근데 요 밑에 1층에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에 하겐다즈 팔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가면서 하겐다즈를 사간 거야. 근데 이제 하겐다즈가 세일을 하더라고. 세일을 해도 비싸. 그렇게 비싸. 아무튼 세일을 해도 비싸. 그래서 이제 2개를 사갔어. 2개 사가지고 이제 줬어. 근데 그게 이제 초콜릿이랑 초코 하나랑 그린티 녹차 맛 이렇게 이제 하나씩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서 갔어. 그래서 먹는데 되게 맛있게 먹는 거야. 좋아하니까. 나보고도 먹어보래. 근데 그게 이제 그린티였어. 근데 내가 그린티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 당연히 안 좋아해. 난 그린티 아이스크림 그린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예전에 한번 내가 말한 것 같은데 내가 유일하게 먹는 그린티가 딱 하나 있어. 다른 건 다 안 먹어. 딱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공차 그린티 먹어. 입맛이 참 별로죠. 그린티는 안 먹는데 공차 그린티는 먹어. 나중에 이제 공차 가실 분들은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당연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사주셔서 먹어봤어. 근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사 먹어. 그러니까 그 정도? 공차 그린티가 맛있는데 그 그린티 먹겠냐고. 안 먹지. 근데 계속 먹어버려. 너무 맛있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린티랑은 다르대.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아이스크림에서 쓴맛 나는 게 이질적이어서 싫다. 그랬더니 쓴맛도 안 난대. 날 계속 막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먹었어. 근데
맛있는 거야. 그 공차 그린티 마신 거야. 이 그린티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하겐다즈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겐다즈 초코는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니야. 맛은 있는데 내 취향이 아니야. 나는 그 베스킨라빈스 초코처럼 그냥 그런 엄청 진한 초코를 좋아하거든. 근데 얘는 좀 약간 밀크 초코 맛이야. 우유 섞인 맛. 그래서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그린티 맛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한 3주 전부터 빠져가지고 하겐다즈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안 먹다가 평생을 안 먹다가. 근데 살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걸 맛있긴 한데 이 돈 주고 내가 이걸 사 먹어야 되나? 그래서 어느 날 사 먹으려고 갔는데 그 앞에서 또 고민을 했지. 그리고 가면서도 이거를 내가 돈 주고 사 먹 다른 맛있는 그린티 아이스크림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그 하겐다즈 옆에 너네가 알진 모르겠지만 나뚜루라고 있어. 나뚜루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야. 근데 디자인이 똑같아. 진짜 하겐다즈인 줄 알고 골랐는데 나뚜루였어. 나뚜루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야. 근데 거의 한 절반 가격이야. 근데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심지어 1+1이야. 그러니까 4분의 1 가격이야. 하나에 4,000원,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야. 얘가 15,000원짜리인데 그 파인트 있죠? 파인트 큰 거. 파인트. 그게 15,000원이야. 15,000원 이제 편의점에서 사면 18,000원 막 이래. 근데 얘는 하나에 10,000원인데 얘 1+1이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 가격이야. 그래갖고 이거를 사봤어.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응?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자꾸 맛있는데 만족감이 덜해. 비싸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나뚜루를 사서 먹어봤어. 이것도 초코랑 그린티를 먹어봤어. 똑같이. 초코가 혹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초코일 수도 있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니었어. 밀크 초코 맛이었어. 난 그런 거 싫어하거든. 별로죠. 이제 아무튼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근데 그린티를 딱 먹었어. 근데 이 그린티랑 맛이 똑같은 거야. 가격은 절반 이상인데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내 와이프는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하니까 막 평가를 해. 하겐다즈는 딱딱하대, 아이스크림 자체가. 그러니까 원재료가 더 많이 들어간 느낌? 딱딱한 느낌? 근데 나뚜루는 그 정도는 아니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먹으면 하겐다즈는 못 먹어. 딱딱해서 힘들어. 근데 나뚜루는 아무리 꽝꽝 얼려도 바로 먹을 수 있을 수준이야. 부드러워. 그 느낌이 더 아이스크림 느낌 자체가. 근데 맛은 똑같아. 둘이. 그러면 얘를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번 주부터 얘를 먹기 시작했어요. 땡길 때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초코랑 그린티는 먹어봤는데 초코는 내 스타일이 아닌 거. 드셔보실 분들은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지금 딸기를 사놨어. 딸기만 사놨어. 근데 딸기를 살려다가 말려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샀는데 그 이유가 그 그림에 아이스크림에 딸기가 박혀 있는 거야. 빨간색 알갱이가. 난 알갱이 있는 거 싫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근데 보통 이제 그 딸기 알갱이는 막 씹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샤베트 느낌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일단 사봤어. 그래서 이거 얘도 후기를 알려줄게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하겐다즈 드실 분들은 그냥 나뚜루 드세요. 맛이 거의 똑같아요. 초코도 맛이 거의 똑같아. 근데 내 초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밀크 초코면서 초코칩이 박혀 있어. 그래서 나 이건 안 먹어. 딱 한 2입 먹고 안 먹었어. 난 싫다고. 다 먹으라고. 근데 또 맛있대. 자기 스타일이라.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다 먹었는데. 아무튼 아니죠? 나뚜루 드세요. 이거 드실 분들은. 그래서 요즘은 나뚜루 먹고 있어요. 나뚜루 파인트 여러 개 사가지고. 그리고 몰라. 나뚜루가 이 하겐다즈 적용용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야. 디자인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할인을 되게 많이 해. 가격도 더 싼데 할인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이제 뭔가 저격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겐다즈 좋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겐다즈를 진짜 좋아하잖아? 난 무조건 하겐다즈를 먹어야겠잖아? 그러면 저기 일직동에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에 그 하겐다즈인데 시중에는 안 파는 엄청 큰 걸 팔아. 하프갤런인가? 1리터짜리를 팔아요. 1리터인가 1.5리터인가짜리를 팔아. 큰 거, 사람 머리통만한 거요. 팔아. 그걸 사 드세요. 그게 그러니까 파인트가 15,000원이거든? 하나에. 얘가 470ml야. 근데 걔가 1.5리터, 아마 1.5리터일 거예요. 1.5리터 정도 되는데 28,000원인가 그래요. 훨씬 싸잖아.
이거 드세요. 알겠죠? 하겐다즈를 난 꼭 먹어야겠다. 그럼 저기 코스트코 가가지고 하겐다즈 초코 큰 거 있어. 머리통만한 거. 그거 드세요. 그거. 무튼.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럼 나뚜루 사 드세요. 맛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씩 먹어먹고 비교해볼게. 근데 맛도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맛 종류가 똑같아. 아, 완전히. 기본적인 맛들은 다 똑같고 막 그 신제품들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무튼 그런 거니까 너무 먹고 싶다. 나뚜루 사 드세요. 알겠죠? 요즘 내 관심사가 아이스크림이야. 너무 덥잖아. 그냥 집 가면 아이스크림부터 꺼내 먹어.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아무튼 봅시다. 6번 7번, 8번이 아마 변화율 문제일 건데 일단 6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의 변화율이고요. 7번 같은 경우가 부피와 넓이인가요? 그냥 6번, 7번 하고 끝이니? 8번이 없니?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이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어. 변화율이라는 말을 우리 이제 앞으로 뭐라고 보자? 그냥 미분이라고 보자.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미분,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미분하는 건데 그 앞에 조건이 중요해.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이잖아. 그러니까 뭐로 미분하는 거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야.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화율 문제를 풀 때 결국 뭘 해야 되느냐?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걔네들을 보통 길이는 지금 문제마다 다른데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넓이는 S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부피는 이제 V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대문자 V라고 쓰면 부피고 보통 소문자가 속도인데 일단은 얘를 뭐로 나타내야 되느냐? T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T로. 시간으로. 그래야 시간으로 미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핵심이야. 얘를 미분한다가 핵심이 아니야. 사실. 변화율은 미분이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얘네들을 어떻게 구할 거야? 얘네들이 뭐냐? 그러면 얘네들을 구하는 과정이 무엇이냐? T초 후를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 단위면 T분 후, 시간 단위면 T시간 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보지 말고 얘네들은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이거 다 보지 말고 뭐만 볼 거냐면 그림자의 길이가 있지. 맞죠? 그림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고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문제에서 X라고 해놨어요. 괜찮아?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뭘 볼 거냐면 요 X의 변화율을 볼 거야. 요 X의 변화율. 그러니까 요 X라는 애를 뭐로 나타내면 돼? T로 나타낼 수 있으면 끝이야. 그냥 미분하면 끝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저 X를 T로 나타낼 건데 지금 보시면 초단위죠? 초단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T초 후를 설정을 하겠다. T초 후라고 가정을 하겠다. 그냥 미래를 보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얘가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T초 후라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속도가 몇이야? 1.5m/초죠? 맞죠? 그럼 T초 후면 얼마만큼 움직였겠어? T초 후면 1.5T만큼 움직였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인 거야? 1.5T겠죠?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지금 요 큰 직각삼각형과 요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닮음이지. 몇 대면? 1.6대 4라는 닮음이죠. 맞죠? 그럼 닮음비 한번 써볼게요. 1.6대 4는 1.6에 해당하는 밑변이 뭐야? x 대 4에 해당하는 밑변은 x 플러스 1.5t. 괜찮니? 그러면 4x는 1.6x 플러스 그냥 이렇게 쓸게요. 1.6 곱하기 1.5t 이렇게 됐나요? 근데 우리 뭐로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지금? x를 t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맞죠? x를 t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반대로 넘길게요. 4에서 1.6 빼는 거니까 2.4x가 될 거고. 맞죠? 그럼 2.4로 나누면 x는 2.4분의 1.6 곱하기 1.5t가 되겠죠. x가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림자의 길이야. 그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얘를 미분하면 끝이에요. 얘예요. 이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찾으면 끝이야.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의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속도랑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문제밖에 없는데 571번 볼게요. 571번도 지금 속도가 초속 1.2m. 그 다음에 그림자 끝. 그림을 같이 봅시다. 그림을 같이 보시면 지금 얘의 속도가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1.2m/s래요. 이렇게 1초당 1.2m로 움직이겠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설정하는 거야? t초 후의 상황이구나 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림자의 길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이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싶은 거거든.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초 후니까 1.2t가 될 거고 요 직각삼각형과 전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겠구나 해서 똑같이 푸시면 되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늘어나는 속도를 구하여라,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같은 말이니까 그냥 미분하면 끝난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길어질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이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너네한테 뭐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를 설정하자? t초 후를 설정을 하자. t초를 설정을 하자. 그러면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몇 초 몇씩 늘어난대? 몇 초 2씩 늘어난대? 그럼 t초 후에는 한 변의 길이가 몇이 되겠어? 10 플러스 2t가 되겠죠? 맞니? 10 플러스 2t가 되겠지? 그럼 그때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인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해 보시면 4t제곱에 플러스 40t에 플러스 100이 될 거고요. 근데 우린 넓이의 뭘 구하라고?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겠다고요. 변화율은 미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시면 8t에 플러스 40이 될 거고, 그럼 우리 이제 t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그 t가 어느 순간이래? 넓이가 뭐가 되는? 400이 되는. 넓이가 400이라는 건 한 변의 길이가 몇이 되는? 20이 되는. 한 변의 길이가 얘잖아. 그럼 얘가 20일 때의 t는 뭐야? 5겠죠?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 보시면 뭐가 된다? 80이 된다. 아, 그럼 그때의 변화율이 무엇이냐? 80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됐나요? 한 번 더 해봅시다. 부피 한번 볼게요. 부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20인 즉 원뿔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나도록 하겠다.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일 때에 그릇에 채워지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니까 뭘 설정하겠다? 이 상황 자체를 그냥 t초 후라고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났는데 얘가 t초 후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t초 후의 상황인 거야 얘가.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닮음일 건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몇 대 몇? 1대 2. 그럼 얘도 1대 2. 그러니까 높이가 2t가 되겠죠. 그럼 요 원뿔의 수면의 부피는 VT는 3분의 1의 t제곱 파이의 높이 2t가 되고 그럼 3분의 2 파이 t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뭘 구해라? 얘의 변화율을 구해라. 미분. v 프라임 t는 미분하시면 2 파이 t 제곱이 될 거고요. 제곱이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 언제라고 돼 있어?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일 때? 5cm일 때. 그러니까 t가 5일 때 이 말이죠. 그래서 t에다가 5 집어넣으시면 뭐가 된다? 5, 25에 50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변화율 문제는 t초후를 설정하시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거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밑에 573-2번 한번 풀어보세요. 573-2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573-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방금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죠. 여기 수면이 이번에는 시간당 2cm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t초 후라고 치면 얘가 2t겠죠? 맞죠? 그럼 얘가 2t면 얘도 2t겠지? 왜? 지금 밑변대 높이가 1대1이니까. 그럼 얘의 부피는 3분의 1에 얘 제곱이니까 4t 제곱 파이에 얘 2t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부피는 뭐가 된다? 3분의 8 파이 t 세제곱이 된다.
그럼 얘 미분하시면 8파이 t 제곱일 거니까 t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몇 초라고 돼 있니? 2초라고 돼 있나요? 2초니까 2 집어넣으시면 8사 32파이가 되겠네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 나갈 거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